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 우리가 그 생각도 얘기했었고 또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를 했는지 오늘 너무 바빴어 하고 그냥 딱 자는 게 아니라 오늘 너무 피곤해서 하고 자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무슨 일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애가 좀 너무너무 착한 하루였어 이게 아니라 우리 애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말 애들이 너무 싸워서 미치겠네 이게 아니라 애들이 싸웠다면 이 아이는 무슨 행동을 했고 이 아이는 무슨 행동을 했는지 한번 관찰해보자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내 마음 도대체 뭘까? 이거예요. 내 마음 도대체 뭘까? 제가 이제 교육을 다니면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하는 아주 재밌는 얘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여자는 너무 감정적이래요. 우리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거기에 많이 훈련돼서 감정을 이렇게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어색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는데 제가 이제 남자분들 같은 이제 갈등 중재 같은 거 들어가 보면 다 감정적인 문제예요. 저 자식이 나한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싫어졌다는 정도. 근데 거기에 그냥 논리적인 이유를 댈 뿐이에요. 보고서를 제 시간에 안 갖고 왔고 이게 여러 번 반복되고 있고 저 사람 자리를 너무 자주 비우고 그런데 원인은 뭐냐면 그냥 딱 감정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감정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다 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정의 단어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럼 이제 남자분들이 한쪽에서 좋다 그래요. 그럼 이제 한쪽에서 뭐 나쁘다,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감정이 좋아. 오늘 기분 좋아. 오늘 기분 나빠. 이게 너무 심플한 거예요. 애들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들은? 애들 고등학교 애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감정 단어는 우리가 절대 알아들을 수. 가끔 엄마들이 이렇게 카톡 같은 거 몰래 보거든요. 이해 불가해요. 우선은 줄임말이 너무 많고 감정 단어도 아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런 표준어를 잘 쓰질 않아요. 뭐 핵잼, 노잼, 꿀잼, 뭐 존예, 졸잘, 개쩔어, 대박, 뭐 헐, 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얘네들이 쓰는 말들을 보면 그 문맥, 앞뒤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얘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단어만으로는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되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사는 인간인데 왜 우리가 뭘 느끼는지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또 잘 듣지 못하게 됐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정이 좋다 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좋다 하면. 신난다. 네, 뭐 신난다, 기쁘다, 또 뭐가 있을까요? 행복하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좀 돼요. 원하는 게 좀 잘 이루어진 날은 그냥 우리가 톡,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맛있는 것만 먹어도 그쵸? 네, 맛있는 좋죠. 거 먹으면 막 행복하잖아요. 네. 그런 게 감정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됐을 때 느껴지는 어떤 언어적인 반응들. 그런 걸 우리가 감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설렌다, 뿌듯하다. 뭐 벅차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좋다라고 총칭하지만 거기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나쁘다, 싫다 이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네, 짜증난다. 듣기만 해도 벌써 지금 짜증이 나요. 짜증난다는 거는 그 단어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여기서 짜증나 하면 우리도 벌써 별로 유쾌하지가 않을 거예요. 또 화난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답답하다, 슬프다, 뭐 좌절스럽다, 맥이 빠진다, 지치다, 미치겠다, 또 피곤하다. 뭐 이런 게 지금 다 감정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기분 더러워, 기분 너무 나빠, 뭐 이러고 그냥 만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면은 우선 내 자신으로서는 내가 내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을 원하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불편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엄마 기분이 어때? 라고 말할 때 그냥 좋아, 별로야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니까 우리 아이로부터 나를 이해받을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이 들 때 혹은 무언가를 봤을 때, 관찰했을 때 혹은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지를 인식했을 때 내가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게 잘 됐는지 혹은 잘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로 비롯해서 감정을 느끼는 거구나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올라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 싫어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죄책감. 느끼고 싶으세요? 아니요. 네, 별로 안 느끼고 싶어요. 애들한테 미안한 감정 오래 갖고 싶지 않잖아요. 또 두려움.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웠던 기억들이 누구나 한두 개씩 있거든요. 그런 두려운 기억 별로 오래 갖고 싶지 않죠. 그리고 두려운 게 더 커지면 공포스러운 거. 네. 공포스러운 감정 인간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또 뭔가 실망스러운 감정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데요. 불안. 뭔가 불안해요. 옆집 애가 공부하는 것만 봐도 왜 그냥 옆집 애가 공부하는데 내가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 그냥 불안해요. 이런 불안한 감정들도 사람들이 별로 느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전한 행동을 찾아가거든요. 쇼핑을 한다든지 친구랑 전화를 해서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 뭔가 대화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TV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행동들을 해요. 산책을 한다든지 뭐 건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대처를 하기도 하죠. 그런 걸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를 인식할 수 있느냐. 그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거를 오늘 한번 좀 천천히 다뤄보려고 해요. 우선 저는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혼자 집에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자극이에요. 우리가 지지난 회 때 배웠었죠? 자극이 있으면 뭔가 반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응과 자극 사이에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24시간 동안 내가 혼자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그럴 때 어떤 마음들이 느껴지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두 나 하루 종일 그냥 24시간 동안 혼자 집에 있었다면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실까요? 예를 들어 저라면 편안할 것 같아요. 지금 몇 분들이 편안한 거 다에 동의하셨어요. 또 다른 감정이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답답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혼자 있으면. 또 다른 분은 어떠세요? 심심하다. 심심할 것 같아요. 그죠? 지루하거나 또 심심할 수도 있죠. 또 어떨 것 같으세요? 외롭다. 외로울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상황, 자극 이런 조건들은 지금 동일했어요. 근데 24시간 동안 내가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감정들을 느끼고 있어요. 누구는 답답하고, 누구는 심심하고 지루하고, 누구는 외롭고, 또 저를 비롯한 어떤 분들은 편안하고, 심지어 땡큐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월요일 아침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주말을 딱 지내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그냥 쓰나미같이 뭔가가 쫙 나가고 나면 집은 엉망이지만 혼자구나.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같은 조건 속에서도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게 인간이구나.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공감적인 사람들은 나는 편안하던데 친구야 너는 답답해? 그냥 이게 그냥 공감적인 반응이에요. 왜 답답해? 뭐가 답답해? 혼자 있으면 좋지. 아니 뭐가 외로워? 넌 그게 문제야. 뭐 이런 식이면 대화가 전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 다른 감정을 느낀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이가 엄마 나 혼자 있어서 지금 너무 무서워라고 하면 뭐가 무서워? 대낮인데 TV 봐. 이게 아니라 아이는 그냥 무서운 거예요. 나는 혼자 있으면 편안하지만 내 아이는 무서울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두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나는 24시간 동안 혼자 있으면 편안한데요. 태은쌤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전 지루하던데요. 그러세요? 그냥 그뿐이에요. 제가 이 감정을 다룰 때 그러면 도대체 나는 왜 답답하고 나는 왜 편안하며 누군가는 왜 외롭고 누군가는 왜 지루하고 이런 감정들은 왜 모두가 다르게 느낄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이런 거죠. 이 감정의 원인은 나를 혼자 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됐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로 심플하게 구별하면 굉장히 답이 빨리 나와요. 우선 저는 편안하다 그랬는데 이건 원하는 게 됐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바쁘니까. 그래서 가끔 혼자 있고 싶은 나의 어떤 욕구들이 충족이 되면 편안한 것뿐이에요. 근데 당장 우리 태연 선생님은 심심하고 지루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모르지만 누군가랑 같이 놀고 싶거나 좀 재미있는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면 심심하고 지루할 거예요. 또 한편으로 누군가가 답답했다면 상쾌한 공기라든가 뭐 자유롭게 내가 움직이고 싶다든지 이런 어떤 욕구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답답한 것뿐이죠. 또 우리 미나 대표님은 아까 외롭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혼자 있는데 외롭다면 그때는 누군가랑 같이 상호성, 같이 있고 싶은 거, 또 소통, 같이 대화 나누고 싶은 거 이런 것들 혹은 또 친밀감, 뭐 애정 이런 나의 욕구들이 지금 있는데 그게 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그 자극은 그냥 자극일 뿐이에요. 아, 저 사람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들 때문이거나 어떤 이런 환경 때문이라고만 보기에는 감정은 그렇게만은 다 설명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아이들하고 화를 어떻게 다루냐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돼요. 그냥 여기까지만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아, 사람들은 누구나 감정을 느끼는데 이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게 있고 그것이 됐을 때는 행복한 거구나. 인간은 누구나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누구나 순간적으로 불행함을 느낄 수 있구나. 그게 다예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혼자 있으면. 욕구가 충족됐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나는 외롭고 답답하고 지루하다.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의 원인은 욕구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걸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애들이 유치원 같은 데 지금 다니잖아요. 유치원 다니고 그러잖아요. 평소 유치원 잘 가요. 근데 어떤 날은 엄마 나 오늘 유치원 가기 싫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아니 어제는 그저께 다 잘 가다가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빨리 가. 왜 엄마도 원하는 게 있거든요. 얘가 유치원에 제 시간에 가지면 엄마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원하는 게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아, 빨리 가 빨리 가 그러는데 잠깐만 멈춰서 보자면 어제는 잘 갔는데 얘가 오늘 안 가고 싶다라면 거기에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어제는 뭔가 친구들이 뭐 생일 파티를 한다든지 기대감이 있었어요. 행복한 일이 기대가 됐어요. 친구들이랑 가서 우정도 나누고 축하도 해주고 이런 욕구를 기대했고 설렜겠죠. 그게 이 아이의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또 다른 거예요. 오늘은 자기가 어제 뭔가 좀 실수를 하나 하고 왔어요. 뭔가를 하나 깼거나 부러뜨렸거나. 근데 오늘 갑자기 갈 생각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나 엄마 안 가고 싶어라고만 얘기하지만 실제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는 우리가 아직 들어보질 않은 거죠.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아이의 이야기를 어떻게 공감으로 들어볼 것인가를 다룰 때 그것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할게요. 이게 첫 번째예요. 감정의 원인은 욕구 충족의 여부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구나. 이걸 이해됐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 속에서도 우리가 감정을 굉장히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비염이 심해가지고 그 동네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자주 가요. 근데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상당히 친절하세요. 그래서 거기는 가면 기본이 40분을 기다려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항상 거길 가요. 그래서 저도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에 이제 동화책을 보고 있는 한 5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엄마는 여동생까지 데리고 있었어요. 엄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혼자 있었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동화책을 보면서 엄마한테 계속 얘기하기를 똥이 어떻다, 또 똥이 어떻다, 계속 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몇 번은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너 엄마가 이제 그 얘기 그만하라 그랬지. 왜 자꾸 더럽게 그 얘기를 해? 하면서 그 얘기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알았다고 하면서 안 했는데 또 잠시 후에 오다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안 되겠다. 망태 할아버지한테 너 산에 데려가서 망태 할아버지한테 데려가야 돼.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점점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옆에 있다가 이제 엄마도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저는 다르게 보였어요, 사실. 저도 제 아이 5살 때는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옆에 계시는 이제 할머니분들이나 할아버지분들 계시면 아유 애들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우리 마음이 좀 변하잖아요. 분명히 그 엄마도 우리들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궁금한 게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랬어요. 저도 아들이 5살 때 너무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지금 중학생이에요. 근데 얘를 보니까 너무너무 호기심도 많아 보이고 귀여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면서 우리 애가 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뭐가 궁금해 하면서 달라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생각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순식간 변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동료를 분명히 복도에서 봤는데 얘가 나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도를 걸어가면서 내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쟤는 애가 뭐가 없어. 네 가지가 없어. 쟤는 늘 저런 식이야. 쟤 저러니까 사회생활 하겠어 못 하겠어. 쟤는 진짜 문제가 많아. 이렇게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내 동료가 너 방금 재현 씨 봤어? 집에 급한 일 했다던데 사고 났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변해요. 사람의 감정은 종종 통제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의 관점을 바꾸냐에 따라서 때로는 금방 변하더라고요. 이거를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다룬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느끼는데 그 감정의 원인이 내 상황이나 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혹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한텐 지금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대화하고 싶고 이런 나의 욕구들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 감정이 나뉠 수 있다. 두 번째는 내가 생각을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나의 감정은 순식간으로 변할 수 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봐라는 생각을 할 때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걱정되겠지만 저 사람이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나를 그냥 지나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는 편안하고 무덤덤하고 담담할 수도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번 주엔 좀 잘 이해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관찰 배웠었잖아요. 관찰하고 연결지어서 그냥 느낌만, 감정만 한번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한창 벚꽃이 폈다. 그럼 벚꽃이 많이 폈네? 이걸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지금 행복하구나.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할 숙제를 다 끝내놨네? 잘했네가 아니라 되게 고맙구나. 그것만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내가 밥을 차려놨는데 맛있게 이거를 다 먹었네? 내 마음이 뿌듯하구나. 혹은 안심이 되는구나. 우리 애가 건강할 걸 기대하니까. 이런 것만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를 보면 바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보자마자 이거는 맞는 거야. 보자마자 이건 틀렸어. 보자마자 이건 잘한 거야. 보자마자 이건 제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고 가슴 속에서 어떤 마음을 내가 느끼는가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밥을 안 먹고 갔네. 제가 배고파서 나중에 오늘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할 텐데 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걱정하는구나. 그걸 한번 먼저 보자는 거죠.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우리 애가 숙제를 안 하고 잠이 들었어요. 쟤 커서 못 하려고 그러지. 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좀 불안하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좀 짜증이 나는구나. 그냥 그 감정만 먼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먼저 한번 돌아보는 거.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내가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을 때 내 마음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가 그거를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가슴이 좋다, 내 마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좋다라고 하면 내가 설레는 건지 흐뭇한 건지 뿌듯한 건지 기쁜 건지 뭔가 짜릿한 건지 내가 나쁘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서운한 건지 좌절스러운 건지 맥이 빠진 건지 귀찮은 건지 피곤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별해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두 대표님께서 나와주셨어요. 우리 맘스라디오 김태은 대표님 그리고 스파더의 우리 이민아 대표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엄마들 위한 라디오 맘스 라디오 운영하고 있는 김태은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이자 뷰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파더의 이민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네. 먼저 태연 선생님 같은 네. 경우는 어때요?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좀 내가 오늘 어떤가. 오늘 우리 녹화 시간이 이제 있었는데 우리 태연 선생님께서 우리가 모두 네. 관찰은 이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앉아 있었는데 혼자 들어오셨어요. 아,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주인공인가 싶다가 굉장한 죄책감 속에 네네. 분명히 내비게이션 일로 가라고 했는데도 네. 더 막 빨리 가자는 생각에 막 옆으로 가고 네, 그래서 참 미안하셨어요? 우여곡절, 미안하고 죄책감이 있었던 그런 아침이었네요. 불편한 네. 마음이었어요. 네. 우리 이민아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아, 짜증난다. 아니면 그냥 좋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진짜 왜 좋은지, 짜증이 나면 왜 짜증이 난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치듯이.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쉽게 화도 너무 잘 내게 되는 것 같고 자녀들한테도 좀 상처를 많이 주게 되지 않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좀 나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어떠세요? 아이들이랑 대화 나누거나 우리 특히 이민아 대표님 자녀가 두 네, 네, 명이시잖아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예. 그럴 때 엄마 막 첫째랑 막 뭐 바쁘게 하고 있는데 둘째가 막 말 걸거나 막 그러면은 본인의 감정을 그때그때 잘 느끼세요? 아니면은 못 느끼죠. 그쵸. 짜증이 나죠. 어쨌든 인식하셨네요. 짜증이 나는구나.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이제 첫째, 둘째는 첫째가 6학년이고 둘째가 2학년인데 아직도 그렇게 질투를 많이 해요. 서로요. 오.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딸이 왜 자기랑 얘기 안 해주냐고 하고 제가 딸한테 또 이제 뭔가 좀 계속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해주면 아들이 왜 자기랑 대화하다 끊어버리냐고 화를 내요. 그쵸. 결국에는 이제 셋이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 서로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제가 어떻게 좀 중립적으로 잘 해야 될지. 근데 그러다 보면 저도 너무 짜증이 나니까 야, 안 해. 야, 니네 들어가 공부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빨리 해결하고 싶어져가지고. 잘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감정이 또 앞서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불편한 감정 다음 주에도 좀 더 다뤄보겠지만 이제 불편함을 얘기하면서 참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엄마 뭐 화났어? 이렇게 하면 돼. 화 안 났어. 깎게 깎게 물면서. 화안 났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면 네.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표님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 막 손 장갑도 끼고 막 바쁘게 설거지하고 있는데 둘째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대답을 해주는데 지금 바쁘거든. 이거 하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하다가 아우 당연한 걸 왜 물어? 그럼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올 때 탁탁 요 목소리 요 톤으로 물론 아이를 보지 않았고 설거지 하면서 그러면 이제 딸이 느낄 때 한 몇 %나 믿을 수 있을까요? 엄마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애들은 너무 정확해요. 네, 맞아요. 몇 프로 정도 믿을 수 1%도 있을까요? 안 1%도 안 될걸요? 네. 이게 말의 내용은 지금 잘 보세요. 사랑하지. 그거 왜 물어? 당연한 걸. 그런데 말의 내용은 지금 100% 동의하는 거거든요. 맞아,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말의 내용인데 이건 정작 7% 정도밖에 신뢰감을 못 준다는 거예요. 7%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제 이쯤 되면 자존심 상해서 물어요, 안 물어요? 야, 관두자. 내가 너한테 뭘 무냐. 근데 애들은 또 물어요. 못 믿겠거든요. 엄마, 나 정말 사랑해? 하고 다시 물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2번 물으니까 약간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설거지는 바빠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하면서 뭐 잠깐은 봤을 수도 있겠죠? 아유,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그런 걸 왜 물어?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쯤 되면은 신뢰도가 조금 상승하겠죠. 몇 프로나 상승할까요? 30%. 그죠? 한 38% 상승한다 그래요. 말의 내용이 7%라면 이제 청각적인 것들, 목소리의 톤, 뭐 보이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한 38% 정도 거기에 더 얹어주는 거. 근데 아직도 가반수가 안 됐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아이들은 또 물어요. 엄마, 나 정말 사랑해? 하고 물어요. 그럼 이제 대표님이 이게 지금 시방 설거지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장갑을 벗고 아이한테 가서 일로 와봐. 안아줘요. 그리고 눈을 보죠? 만져주겠죠? 그럼 당연하지. 그걸 왜 물어? 하고 얘기하면 이제야 비주얼적인 것들 보고 비언어적인 거 만지고 눈빛을 봐주고 터치하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55%나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토탈 합이 100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를 사랑해? 라고 물을 때 그 순간 아이가 확인하고 싶은 건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아무리 말의 내용으로 당연하지 그런 걸 왜 물어? 라고 얘기해도 아이들이 느낄 수가 없다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화가 났는데 웃으면서 화 안 났어. 엄마 화는 안 나. 엄마 화나는 사람 아니야? 아이들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왜 지금
말의 내용과 엄마의 표정이 일치되고 있지 않거든요. 자기가 보는 것과 말의 내용이 일치되고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엄마 화가 난 것 같은데 화 안 났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들이 좀 일치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아이한테 말을 하고 싶은 내용이 절실하다면 우선은 보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의 톤도 거기에 맞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우리가 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 화를 낼 때 부드럽게 그거 쉽지가 않고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화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사실 우리도 내 마음 모르잖아요. 근데 애들은 우리 마음을 귀신같이 아는 것 같아요. 몸으로 진짜. 알죠. 네. 감각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기분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았냐면 도마 소리. 아침에 이제 딱 잠 깰까 말까 어떡해, 할 때 너무 막 공감된다. 이렇게 경쾌하면 엄마가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노래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아 오늘 엄마 기분 좋구나 하고 일어나서 엄마 이렇게 하는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요. 탁탁탁탁 이렇게 자르면서 깨우는 목소리도 일어나 이렇게 깨우세요. 그러면 벌떡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가 알아서 숟가락만 넣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 여동생이 밥을 퍼서 식탁으로 가는데 이렇게 흔들다가 밥이 날아간 거예요. 밥 공기는 여기인데 밥이 만화처럼 툭 내려가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엄마가 우리는 막 웃겨가고 아 웃기다 밥이 떨어졌어 이런데 엄마가 그때 폭발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밥이 날아가 이러면서 응? 식탁에서 밥솥까지 100m도 아니고 1m인데 어떻게 밥이 날아가냐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이제 불 났을 때 기름을 칠한 거죠 제 여동생이. 그래서 엄마는 막 화내고 우리는 막 웃다가 막 울고 그야말로 아수라장된 그런 아침이 지금도 생각나요. 근데 그때는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갖고 왜 이렇게 화냈을까 했는데 지금 제가 엄마가 돼 보니까 밥풀만 흘려도 솔직히 신경 쓰이는데 밥이 날아갔으면 나도 좀 화가 났겠다. 같은 애 기분 안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정말 몸으로 아시는군요. 그 도마 네. 소리에도. 도마 소리에 그 아이들이 딱 바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강도와. 네. 아, 애들은 너무 정확해. 네. 네. 진짜. 참 정확해요. 네. 아이들은 엄마하고 이제 몸으로 연결된 또 정신으로 연결된 존재잖아요.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으면 지금 제 몸이 이 정도라고 하면 지금 저의 몸보다 2배 정도 큰 사람이 여기 있다고. 우리보다 지금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보다 2배 정도 큰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때로는 막 크게 웃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엄청 뭔가를 던지면서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느껴지는 두려움이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엄청 무서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우리처럼 대등하고 비슷비슷한 사람들, 그냥 나의 몸과 사이즈도 비슷한 사람들이 화내거나 이렇게 뭔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거보다 2배가 큰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우린 그렇잖아요. 뭐 2배가 뭐야? 3살 뭐 이럴 때는 거의 3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하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표정들이 걔네들한테는 훨씬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이들한테 불안함과 죄책감을 덜 주는 방법 같아요. 저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실은 저희 딸이 이제 저랑 같이 자자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2학년인데? 2학년인데 근데 이제 저는 아들과 딸을 이제 분리해서 이제 저희 남편이랑 자거든요. 저는 이제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남편과 잠을 안 자면 불안해요. 그래서 꼭 아이들은 아이들 방에 재우고 전 남편이랑 자는 편인데 최근 들어 그렇게 저희 딸이 조르는 거예요. 나 엄마랑 너무 자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는 저녁에 오면은 일도 좀 남은 일도 해야 되고 남편이랑 좀 대화도 나누고 싶고 하는데 애들이랑 자면 제가 이제 그냥 잠이 들어요. 전 머리를 대면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딸한테 이제 설득을 했어요. 엄마가 일도 너무 많아서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고 아빠랑 같이 자고 싶은데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집에까지 가져가서 일을 해야 돼요. 애들은 다 엄마랑 자던데 왜 나만 따로 자? 애가 정말 막 그까짓 일 막 이래 가면서 그까짓 일. 그러니까 제가
설득을 하다 이러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방에 들어가서 아들이랑 딸이랑 이제 재우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실은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이제 재워주려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너무 행복해하면서 우리 이제 기도하자 자기 전에. 그래서 제가 엄마가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기도를 좀 해줘. 근데 이제 애들이 자기들의 같이 자고 싶은 감정에 대해서 늘 무시당하다가 엄마가 반응을 해줬잖아요. 무서워서. 그랬더니 그때부터 정말 기도를 해주는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엄마가 집에까지 와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 기도를 어제 받았거든요. 딸과 아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받고 제가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애들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싶은 감정에 대해서 저는 늘 설득을 시켰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래 같이 자자. 엄마 다 이리고 뭐고 그냥 망칠게 이러면서 같이 자줬더니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고마워하고 또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의 감정 또 제가 실제적으로 불안해하는 감정을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는 아이들한테 진짜 위로를 받았거든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같이 자자 그래도 안 자니까. 자자고 할 때 네. 자세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너무 튕기시네. 너무 튕기셔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속에서 그 무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무시당하니까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느꼈던 감정은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서운함. 엄마가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거기에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 오는 서운함인 거죠. 또 아이가 뭔가 엄마 나 오늘 위협당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생각인 거죠. 위협당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아이가 진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 불안 뭐 이런 거겠죠.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뭔가 버림받았다라는 기분이 들었을 때 사실은 생각인 거죠. 내가 혼자 남겨져서 그럴 때 나의 느낌은 외로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진짜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정리를 해보자면 두 가지가 하나로 귀결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늘 보고 들어요. 무언가를 매번 봐요. 그리고 어떤 말을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존재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관찰이에요. 내가 진짜 서운하구나. 내가 맥이 빠지는구나. 이 감정이에요. 근데 관찰에서만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도 감정이 든다 그랬잖아요. 저 버릇없는 놈 좀 봐라. 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뭔가 괘씸하고 서운함,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을 때도 감정이 느껴지고 어떤 생각 속에서도 감정이 느껴진다. 이 감정의 뿌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감정의 원인은 그럼 어디 있느냐? 욕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간절히 있을 때 그게 되지 않으면 뭔가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감정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또 내가 원하는 게 됐을 땐 그냥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도요. 관계상에서 많은 오해들을 줄여나갈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불편한 감정을 컨트롤, 그러니까 케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화나는 감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잘 다듬어 줄 수, 잘 봐줄 수가 있어요. 왜? 또 뭐가 올라왔냐고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들자마자 이게 누구 때문인가요? 심지어 행복해도 우리 아이들 덕분이구나. 우리 아이 때문이구나. 내가 불행해도 쟤네들 때문이구나 하면서 자꾸 뭔가 원인을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서 진짜 원하는 욕구가 뭔지만 발견해도 우리 감정은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두렵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또 다음 얘기 때 우리가 한번 다뤄볼게요. 네, 얘기해도 돼요? 네. 어제 일이 생각이 나는데 집에 있으면 하도 애가 뭐 만화 보여달라, TV 보여달라 그러니까 제가 나가자. 엄마가 맛있는 빵 사줄게 하고 애를 데리고 나가랬더니 애가 갑자기 아빠랑 한 팀이 되어서 엄마가 갔다 와. 우리는 여기 있을게. 그런 거 너무 기분 나쁜 거야. 근데 아빠는
본인도 귀찮으니까 갔다 와 이러는 거 아니 애를 같이 좀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TV만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화난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일부러 쾅 닫고 나왔어요. 인디언 속담에 화가 풀 때까지 걸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단지만 정신없이 걸어서? 네, 벗어났는데 벌써 풀렸어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걸으니까 기분도 풀리고 혼자 한 바퀴 돌고 또 혼자 맛있는 빵 먹고 그러니까 까먹었어요. 뭐 그렇게 화날 일도 아니고 까먹었어? 까먹었어. 뭐 그렇게 화날 일도 아니고 빵 먹고 싶은 사람 나가서 빵 먹는 건데 뭐 꼭 굳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생각이 꼭 굳이 화날 것도 아니고 서운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냥 30분도 안 돼서 빵 사들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감정이. 네. 그때 만약에 빵을 사러 간 게 아니라 네. 뭐 시댁에 반찬을 갖다 드리러 가야 되거나 뭔가 다른 일이었어도 많이 화났겠네요. 그렇게 아무리 걸어도 걸으면 걸을수록 괘씸해. 근데 이게 뭔가 태연 쌤은 감정의 변화를 겪으신 거죠. 처음에는 서운하고 네. 좀 같이 가지. 그러니까는 감정은 계속 변하는 거죠. 그때 원했던 건 뭐예요? 우리 딸과 남편과 같이 시간을 네. 보내는 마음, 욕구가 있었던 거죠. 대화도 나누고 싶고 소통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다른 것들을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엄마의 어떤 욕구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어떻게 했어요? 쾅 닫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내 진짜 마음은 서운하고 좀 염려되고 집에 네. 있으면 내가 이래대로 나가면 남편과 아이는 텔레비전만 볼 텐데 하는 마음에 불안하고 네. 이런 내 마음을 몰라줘서 또 서운하고 네. 그러면서 나갔어요. 근데 감정이 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했냐면 편안하고 그냥 만족스러웠어요. 생각이 변한 것도 있어요. 뭐 굳이 꼭 같이 먹지 않더라도 내가 빵 사 먹으면 되지. 이제 변했는데 거기엔 중요한 욕구가 충족이 된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빵을 먹었잖아요. 되게 쉬워 보이네요. 그 심플하게 우리가 네.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빵이 있었는데 그거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좀 괜찮구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태연 쌤이 고마운 게 제가 까먹은 거를 놓친 거를 얘기해 줬거든요. 우리의 그 욕구의 충족들은 꼭 그 순간 그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꼭 그 순간 그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또 모를 일이에요. 아빠랑 그 딸이 텔레비전을 안 봤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예측하는 것 뿐이죠. 맞아요. 아이가 컴퓨터에 앉아 있는 걸 딱 보면 바로 뭐 하냐? 라고 물을 때 엄마는 뭐를 예측한 거예요? 얘가 게임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 또 하나는 과거의 경험상 현재까지 오면 얘는 지금도 늘 그렇듯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어떤 나의 생각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뭐 하냐 라고 묻지만 또 다른 그 생각 속에서 메시지는 뭡니까? 당장 꺼라. 이거거든요. 빨리 꺼라. 시간 지켜서 해라. 너 그렇게 안 하면 컴퓨터 없애버린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간 말 하나가 뭐 하냐? 애들은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또 왜? 또 뭐? 간도. 방금 시작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라는 거, 감정이라는 건 이런 많은 생각들 속에서도 오고 또 그거를 가만히 보면 관찰과 분리해보면서 내 감정이 미세하게 어떻게 변했는가. 들어갔는데 뭐 하고 있던가요? 진짜 그 동화처럼 한 편의 동화처럼 둘이서 동화책 보고 있는 거예요. 봐요. 책 읽으려고 나갔다 오라고 한 거였어. 그랬구나. 네, 그래서 아빠랑. 제 모습이 또 굉장히 유치해 보이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또 아무렇지 않게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할 수 있었네요. 네. 때로는 우리 걱정이 우리가 맞아요.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들의 많은 것들은 꼭 현실화되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도 아이들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진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엄마가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 김태현 대표님처럼 엄마의 이 도마에서의 칼소리에 따라서 자녀들이 반응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엄마가 뭘 대단히 많이 해주는 것보다 우리 엄마가 오늘 되게 행복해 보인다.
엄마가 오늘 아주 표정이 괜찮은 거 보니 오늘 까불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다 느끼잖아요. 근데 늘 엄마가 뭔가 화나 있거나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느껴버리면 아이들의 행동 자체가 뭔가 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엄마가 돼야 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 진짜 행복한가? 나는 정말 지금 즐거운가? 그래서 목표가 뭐 내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오늘 행복한 엄마, 행복한다. 그러면 그날은 아이들한테 화도 덜 내게 되고 짜증도 확실히 좀 덜 내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행복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한 일이 많아야 되는데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것들은 너무 많고 행복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껴야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하고 연결지어서 우리가 부정적인 일,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을 더 많이 기억할까요?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마음에 들었던 사건들을 좀 더 많이 기억할까요? 부정적인 일이 더 기억 많이 네, 나죠. 더 많이 기억나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찾아야 되는 트레이닝을 하는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매일 별일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다 그냥 자버리고 어떤 날 기분 나쁜 날은 밤을 새서 생각하잖아요. 그 인간이 나한테 왜 그랬던가 막 자다가도 막 눈이 떠지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 자체를 총합적으로 볼 때 나는 보편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의 일상에서 그 작더라도 내가 우리 아이한테 오늘 아이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할 수 있었던 사건이 뭘까를 의식적으로 찾아야만 평소에 내가 행복하구나라는 어떤 나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훈련이 필요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엄마가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갈 때 저녁이 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마 많은 워킹맘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집 앞에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10분 정도 차에 있었어요.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해서 집까지 가서 바로 들어가다 보면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아이의 작은 자극에도 제가 참 견디지 못하는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 습관은 지금도 그러는데 일단 일을 마치고 집 앞에 주차를 하면 차에 한 10분 있어요. 그리고 조용한 음악도 틀고요. 제가 좋아하는 몇 곡이 있는데 그거를 틀어놓고 눈을 감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한테도 오늘이 힘들 수 있었겠구나. 나도 이렇게 몸에 기운이 빠지고 힘이 들었던 것처럼. 또 때로는 매번 달라지는데 때로는 내가 오늘 일을 하면서 이런 게 참 보람이 있었구나. 몸은 힘들지만 이 정도는 참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구나. 우리 아이한테도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거를 한 10분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제가 제 아이한테 제 마음을 잘 솔직하게 표현하기가 좀 그러니까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한테는 그 행복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 혼자만의 시간을 어디 좋은 데 가거나 뭐 몇 시간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5분, 10분 전 공간이 없을 때는 화장실에서 문 닫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혼자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감정의 뿌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들이 있는데 이 욕구가 될 때와 되지 않을 때 그렇게 나눌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뿐이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받는지에 따라서도 내 감정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약간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냥 그저 이 순간 잠깐 그런 것뿐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면 한 5분 자고 나면 이 피곤한 감정이 없어지고요. 어쩌면 이 모임에 대해서 호기심의 마음이 또 올라오는 것처럼 감정은 계속 변해요. 그냥 변해가는 것뿐이죠.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사는지 자기 감정에 이름도 한번 붙여보시고 또 하나는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을 내서 내 아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나한테 좀 채워진 것들 혹은 조금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의외로 채워진 게 많을 거예요. 의외로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는 이걸로 한번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날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